안녕하세요, 차명석입니다. 현대모백스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다시 한번 역사적 신용가를 좀 갱신해 줬습니다. 수익 나신 우리 주주분들 너무나도 축하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우리 현대모백스 계속해서 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일단 전 개인적으로 간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왜 그렇죠? 결국 이 로봇 섹터의 흐름상 26년부터는 뭐가 발생하죠? 자, 로봇들이 양산되기 시작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매출이 발생을 하기 시작합니다. 로봇주 대장도 바뀌었어요. 자, 현대자동차. 이 현대차가 로봇주의 대장으로 이제 등극을 했습니다. 원래 대장 어디였죠? 자, 1등주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였어요. 자, 2등주 두산 로보틱스. 자, 3등주는 최근에 이제 로보티즈였죠. 이들이 뭔가 좀 뒤로 밀려나면서 현대차가 계속해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금요일날 일단은 조정이 살짝 나왔어요. 뭐 미미하게 조정이 나왔지만 최근에 흐름 자체가 현대차의 외국인 좀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이 올랐죠. 자, 많이 올랐습니다. 원래는 이제 자동차 회사였는데 갑자기 이제 로봇 밸류에이션을 인정받으면서 시험가를 좀 계속해서 갱신해주고 있는데 현대모백스 역시도 윗꼬리가 달린 이유는 이 현대차가 장중에 밀리면서 같이 좀 흐름을 이어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이제 현대차 분봉이에요. 금요일날 분봉이 요건데 현대모백스도 얼추 비슷하죠. 이렇게 그렇죠? 현대차가 밀리면서 같이 좀 흐름을 현대차와 함께 했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현대 주주이지만 자, 일단은 로봇 섹터의 흐름도 모두 같이 이어서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부분도 제가 좀 포커싱을 맞추자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렇다면 우리가 로봇주에 좀 일정이 뭐가 있을까? 자, 앞으로 로봇 섹터에 어떤 이슈들이 있을지도 우리가 뭐 좀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요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 거고요. 그래서 현대모백스 현재 어떤 상태죠? 현대모백스 현재 투자 경고가 이어지고 있어요. 자, 원래는 이제 금요일 날이 이제 판단일이었죠. 투자 경고가 풀릴지 유지가 될지 판단하는 날이었는데 일단 투자 경고가 유지되는 걸로 확인이 되셨죠. 일단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명확하게 이제 공식 내용도 파악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 한 번만 알아두시면 여러 가지 관점으로 우리가 매매도 적용시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그 가격 기준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자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비한 내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바쁘신 만큼 바로 시작해 볼 건데 시작 전에 요거 한 번씩은 부탁드릴게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영상을 제작하는 입장에서 좋아요 구독이 많이 눌려야 우리 시청자분들이 도움이 되셨구나 라고 좀 판단되는 근거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좋아요 구독은요 100% 공짜죠.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희 채널은 100% 무료로 정보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다른 영상들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댓글창 열어놨습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건 다시 한번 역사적 신고가이죠.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 댓글창에 신고가라고 적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현대모백스 앞에 현대가 붙어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현대차랑 좀 연결돼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좀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현대차랑. 그쵸? 앞에 현대그룹사로 묶여있나? 라는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일단 아니죠. 엄밀히 말하면요. 현대차 그룹은 따로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HD 현대그룹이 있죠. 또 뭐가 있죠? HDC. 이거 현대산업개발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 현대모백스는 이제 현대가라고 얘기하죠. 그냥 현대가. 일단은 모 회사가 엘리베이터예요. 엘리베이터. 요게 이제 메인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현대모백스의 대주주 현대 엘리베이터. 그쵸? 현대 엘리베이터가 대주주이고 HMM도 이제 2대 주주로 있어요. HMM은 이제 현대 상선이죠. 원래 이름이. 얘도 이제 현대 그룹사 중에 하나였는데 얘는 이제 또 따로 떨어져 나온 상태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모두 엮여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앞에 현대가 이제 붙어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다 같은 걸로 오해하실 수 있는데 일단 현대차 그룹이랑 엄밀히 따지면은 그룹사는 아니다. 이것도 기본적으로 좀 알아두셔야 돼요.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있고요. 그 다음에 HD 현대그룹이 있고요. 그 다음에 HDC 현대산업개발이에요. 얘네가 이제 기본적인 메인 현대 그룹사 중에 3개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현대가 안에 이제 메인이 현대 엘리베이터가 있고 현대 엘리베이터가 우리 현대모백스의 대주주다. 요건 우리가 또 기본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일단은 현대차가 이제 가주다 보니까 로봇주로 엮여서 우리 현대모백스도 가지고 있어요. 현대모백스 어떤 기업이죠? 자, 물류자동화. 그렇죠? 혹시 우리 구독자분들 홈페이지 한번 가보셨나요? 여기 이제 현대모백스의 홈페이지예요. 이것도 우리가 주주라면 명확하게 좀 어떤 기업인지 한번 들어가서 홈페이지 내용을 볼 필요가 있어요. 홈페이지 상에 이제 AI 로보틱스라고 자동화 토탈 솔루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지금 로봇주가 이슈가 있는 이유 뭐가 있죠? 피지컬 AI라고 말하죠. 피지컬이 있는데 AI가 있어. 두뇌가 있는 로봇을 얘기하는 건데 사람 형태의 로봇을 말하는 거죠. 피지컬 AI가. 근데 사실 현대모백스는 어떤 피지컬 AI 쪽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동화 토탈 솔루션, 소위 말하는 스마트 팩토리죠. 자동으로 돌아가는 공장들. 여기에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사업 영역도 보시게 되면 이제 물류 자동화 이런 식의 공장 내에서 자동화 물류가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회사예요. 스마트 팩토리도 이제 로봇의 일환이기 때문에 당연히 엮여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이번에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발표한 로봇들이 있잖아요. 그런 피지컬을 가지고 있는 로봇을 다루는 기업은 아니다. 이것도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다만 앞에 이제 현대라는 게 붙어 있고 거기에 로봇을 다루는 기업으로서 엄밀히 말하면 피지컬 로봇은 아니지만 요걸로써 우리 현대모백스가 같이 로봇 섹터로 움직여주고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실제로 이런 스마트 팩토리 섹터로가 따로 있어요.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포스코 DX죠. 포스코 DX, 삼성 SDS도 마찬가지고요. 자, 코인테크도 얘가 약간 스마트 팩토리로 유명한 회사예요. 그래서 얘도 이제 최근에 반응이 좀 있는 편인데 차트 흐름은 현대모백스가 이제 스마트 팩토리 쪽에서는 좀 대장 역할을 해준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현대모백스를요, 저는 세력주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세력주. 많은 분들 세력주하고 수급주 요거 좀 나눠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세력주, 수급주 뭐가 다르죠? 일단 수급주는요 주포가 외국인과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 삼성전자가 있죠. 자, 삼성전자 누가 봐도 주포가 이제 외국인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들의 특징, 자, 외국인이 주포 역할을 해주지만 연기금과 투신이 꽤 많은 매수를 하고 있다. 기관 투자자 중에 가장 신뢰도가 높은 기관이 연기금과 투신이에요. 특히 연기금 같은 경우는 공매도도 안 해요. 투신도 안 하죠. 근데 금융투자는 공매도를 하죠. 그 다음에 공매도 메인 세력은 외국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과 금융투자는 전 개인적으로 이제 신뢰를 별로 하진 않거든요. 물론 저 개인적인 거긴 하지만. 그런데 우리 현대모백스를 한번 봐볼게요. 자, 현대모백스 수급 현황이 어때요? 그렇죠. 외국인이 거의 이제 단타 수준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금융투자가 계속해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연기금은 없습니다. 투신도 그렇게 많이 있진 않아요. 들어와봤자 뭐 이제 800만 원이죠. 800만 원, 뭐 1000만 원, 많이 들어와야 1억, 뭐 3억 정도 들어왔는데 그만큼 연기금과 투신이 많이 매수를 안 한다? 이거는요 세력주에 가깝습니다. 세력주. 자, 세력주의 특징 뭐가 있죠? 자, 저점에서 수급을 매집을 해서 위로 강하게 끌어올리는 패턴이 많이 나온다. 자, 그래서 저점에서 만약에 매집이 잘 이루어진 종목이 어떻게 되죠? 매집이 잘 됐다. 많은 물량을 들고 있기 때문에 한 번에 고점에서 물량을 털어낼 수 없어요. 그래서 나타나는 패턴이 바로 이런 쌍봉 패턴이 나오죠. 자, 이런 저점에서 매집을 해서 고점에서 모두 전량을 매도 못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끌어올려서 개인들에게 물량을 떠넘기는 패턴. 대표적인 게 이제 쌍봉 패턴이 있고 또 뭐가 있죠? 헤드앤숄더 패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패턴이 세력주에서 많이 나오죠. 하지만 수급주. 자, 삼성전자 한번 봐볼까요? 자, 과거에 우리 코로나 때 피크 찍었을 때 보시게 되면 어때요? 주가를 강하게 끌어올렸다가 한 번에 죽어요. 외봉으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수급주의 특징이에요. 자, 외국인과 기관이 종목을 선정할 때 해당 기업의 적정 주가를 판단을 하겠죠. 그리고 나서 고점, 기업이 고평가됐다라고 생각되는 위치에서는요,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나가버려요. 그렇죠? 이때도 보시게 되면 어때요? 다 외봉으로 끝납니다. 자, 얘도 그냥 한 번에 끝나버리죠. 이게 이제 수급주의 이제 특징이고요. 자, 세력주 대표적인 거. 자, 이런 기업들이 있어요. 엔캠이라고 이제 2차전지 전해질 기업으로 유명하죠. 얘도 보시게 되면 어때요? 전형적인 세력주, 전환사채 세력들이 해먹은 기업.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오죠. 근데 또 요게 있어요. 세력주의 특징. 상승했던 구간의 이 절반 라인에서 보통 반등이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런 식의 패턴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현대모백스가 세력주라면 그럼 개인적으로 요 구간 있잖아요. 요 거래량이 많이 터졌던 요 구간. 좀 요 구간이 갑자기 세력들이 급하게 좀 매집을 하지 않았나라고 추측이 되고 있거든요. 자, 세력들이 유일하게 속일 수 없는 지표가 이제 거래량이에요. 거래량. 그렇죠? 자, 원래대로라면 다른 로봇주의 특징은 요 밑에서 거래가 많이 터졌어요. 대표적인 종목 뭐가 있죠? 자, 원희홀딩스 한번 봐볼까요? 자, 원희홀딩스 보시게 되면 저점에서 이렇게 거래가 빵빵 터지고 주가를 들어 올릴 때는 상대적으로 거래량이 적어요. 자, 이 말은 여기서 이미 매집이 완료됐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 구간에서는 적은 거래량,
본인들이 물량을 이미 잠궜기 때문에 적은 거래량으로도 주가를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고점에서 슬금슬금 팔아먹는 패턴이 나올 수 있는데, 자, 현대모백스. 자, 대량 거래가 터진 위치, 여기에요. 급하게 여기서 매집이 이루어졌다라고 좀 판단할 수 있는 구간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메인이 이제 요 구간, 세력이 집중적으로 매수가 들어왔던 구간이 요 구간이고, 이 구간에 이제 절반 라인이 아마 세력이 가지고 있는 평단이 될 수 있다라고 좀 추측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자, 여기가 메인이 아니라 현대모백스는 여기가 메인이다라고 판단됐을 때, 자, 거래량이 터졌던 이 절반 구간이 어디죠? 물론 아직은 투자 경고가 현재 진행됐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고점이라고 판단되진 않아요. 더 올라갈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예시를 들어드리기 위해서 일단은 여기를 이제 고점이라고 판단을 한 거고, 자, 거래량이 터졌던 구간에서 자, 고점을 이었을 때 절반 구간이 대략 요 라인이죠, 요 라인. 그래서 대략 19,000원에서 2만원, 2만원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2만원이 아무래도 라운드 피겨, 호가 단위가 변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가 고점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는 현대모백스가 조정이 나와도 요런 2만원 라인에서 반등, 리바운드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우리는 미리 시나리오를 짜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좀 거창하게 얘기를 했지만, 중요한 건 상승했던 구간의 이 절반 라인 2만원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가 될 수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왜 이 구간에서 리바운드가 나올 수 있을까라는 부분까지도 한번 고민해 봤을 때, 자, 로봇 섹터에 어떤 이슈가 있을지, 호재가 있을지도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요게 있습니다. 자, 현대 로보틱스. 자, HD 현대죠, 이거는. HD 현대 그룹의 이 로보틱스가 이제 IPO를 진행할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요 일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두고, 로봇주가 조정이 이번에 나오더라도 요 일정을 앞두고 다시 한번 좀 반등이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이게 아직 명확한 좀 일정이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요거 현대로보틱스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꾸준하게 좀 영상을 통해 다뤄드릴 거니까 앞으로도 꾸준한 시청 부탁드리고, 꾸준하게 시청해 주시려면 뭐가 필요하죠? 구독이 필요하죠. 예, 아직 안 눌러주신 분들, 예,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요거 말고도 또 뭐가 있죠? 요게 있습니다. 요거는 이미 작년 12월 초에 나온 내용이라 다 아시기는 아실 거예요. 자, 현대가 아니죠. 자, 트럼프가 로봇 관련 행정명령을 이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건 이제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는데, 아직은 이때 당시에 기사가 나왔던 게, 자, 내년에 산업지원 행정명령 검토라고 되어 있죠. 근데 요거 100%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 진행하는 이유가 뭐가 있죠? 중국 견제하려고 그런 거예요, 중국. 중국이 로봇 산업에서 워낙 치고 가다 보니까, 자, 미국이 가만히 보고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행정명령이 진행되면요, 이 정부에서 로봇에 이제 투자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중국 견제 차원에서도 무조건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좀 비슷한 섹터가 뭐가 있었죠? 조선. 그쵸? 조선이랑 원전이 있어요, 원전. 실제로 트럼프가 당선된 직후 조선주, 원전주가 어마어마하게 간 거 아시죠? 조선주 왜 하죠? 왜 트럼프가 지원하려고 그랬을까요? 자, 중국 견제하려고 그러잖아요. 자, 미국의 군함이 지금 현재 중국보다 군함수가 더 없습니다. 근데 군함수 왜 늘리려고 그러죠? 자, 중국이 아마 오늘도 기사 나왔던 것 같아요. 자, 중국이 이렇게 있으면 앞에 대만이 있죠. 대만이 이제 TSMC 가지고 있어요. 중국 요거 하나의 중국을 주장하면서 대만도 지금 흡수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앞에서 계속해서 군사훈련하고 있어요. 해군 훈련을 하고 있는데, 요거 견제하려면 군함 필요하잖아요. 근데 중국이 군함수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미국의 조선업을 부활시키겠다. 근데 세계 1위의 조선 중국이에요. 2등 한국. 중국 견제하려고 하는데 중국한테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에 계속해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고요. 그 결과 어떻게 됐죠? 대표적인 하나오션. 트럼프가 당선된 직후 어마어마하게 갔죠. 또 있죠. 두산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예요. 요것도 원자력 관련. 자, 미국은 원자력을 자체적으로 시공할 수가 없습니다. 엔지니어링 기술이 있어요. 시공은 할 수 있는데, 시공이 아니죠. 설계는 할 수 있는데 시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공은. 그래서 우리나라에 또 러브콜을 보내다 보니까, 자, 요런 강한 상승. 우리나라 원자력 대장주 두산에너빌리티가 이렇게 가준 거죠. 자, 이렇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나라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명령이 진행된다라면은 어떻게 되죠? 로봇주가 더 간다. 요 내용도 사실 이 기사에 나와 있어요. 자, 미국 로봇 하드웨어는요, 상당 부분은 일본, 유럽에서 수입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일단 여기에 우리나라가 들어가진 않았지만,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자, 엔지니어링. 설계는 잘하는데 소위 말해 부품, 이제 시공이
여기서도 약하다라는 해석이 가능하죠. 그래서 앞으로 이 로봇 관련 중에서도요, 로봇의 하드웨어를 다루는 기업들, 요런 기업들이 앞으로 굉장히 전도 유명할 수 있다. 실제로 행정명령이 진행된다면 우리나라 로봇주들이 반사이익을 받으려면은 이제 하드웨어를 다루는 기업이 굉장히 전도 유명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모백스가 어쨌든 AI가 완벽하게 좀 드러난 건 없어요. 하지만 스마트 팩토리라는 그 내용으로 앞으로도 계속 가질 수 있다. 요거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력주의 느낌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결국 더 올려치기 한다라면 리바운드 어디서 난다고 그랬죠? 상승 구간의 절반 구간, 이 50% 라인에서 리바운드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것도 좀 기억해 주시고, 조정이 나오더라도 올라갈 수 있는 재료는 이미 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추적 관찰하면서 계속해서 로봇주를 끌고 가보자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제가 앞으로도 영상을 통해 다뤄드릴 거니까 꾸준한 시청 부탁드리고, 꾸준하게 시청해 주시려면 뭐가 필요하죠? 아직도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은 한 번씩 눌러주시고 좋아요까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제가 우리 현대모백스 주주분들을 위해서 또 재미난 종목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재미난 종목, 결국엔 수익이 많이 나야 재밌죠. 자, 예상 수익률이 500% 정도 되거든요. 뭐 근거 없이 500% 갈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항상 주식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올라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내용이 괜찮다라면 소액은 한번 매수해 보셔라 라고 추천드릴게요. 최근에 이제 이런 기사들이 나와요. 자, 무상증자가 활발하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또 있죠, 무상증자를 뭐 쏜다, 이런 기사 타이틀이 나왔고요. 자, 실제로 이 네이버에서 무상증자 검색만 해보셔도요, 자, 이거는 이번 주에 진행했던 무상증자 종목이네요. 아진엑스텍 요게 있었고, 자, 이런 식으로 T스킨도 최근에 무상증자, 자, 유리에너테크도 무상증자, 뭐 대한제강도 무상증자, 이런 식으로 무상증자 종목들이 실제로 많아지고 있어요. 이 말이 이제 무상증자 주주환원 정책이에요. 기본적으로 요 공시만 나와도 웬만한 종목들은 100%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는데, 요게 테마로 간다라면, 자, 종목이 많아지면 테마로 갈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되죠? 100% 갈 종목이 1000% 가는 종목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죠. 자, 실제로 제가 사례를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여기 이제 HLB 바이오스텝이라는 이제 과거의 무상증자 1등 종목이에요. 대장주. 자, 요 종목이 무려 얼마나 갔냐? 1300% 갔습니다. 저점 대비 무려 1300%. 오로지 무상증자 하나로 올라간 종목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도요, 이 무상증자가 예상되는 종목인데, 자, 아무 종목이나 무상증자 하지 않습니다. 어떤 종목이 하죠? 보통 유보율이 높은 종목들이 하죠. 자, 유보율 많이 들어보셨죠? 자본금 대비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를 표현한 게 유보율인데, 자, 유보율이 높다라는 건 자산이 많다, 그리고 돈을 잘 버는 기업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환원 정책인 요 무상증자도 가능한 거고요. 자산도 많고 돈도 잘 번다. 어떤 기업이죠? 높은 확률로 대기업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실제로 대기업의 유보율을 한번 우리가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죠. 대표적인 대기업 하이닉스예요. 하이닉스의 유보율은요, 대략 2000% 정도 되네요. 사실 대기업치고 높지는 않습니다. 우리 로봇주의 대장주 현대차도 한번 봐볼까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대략 한 7200%, 하이닉스보다 3배 높아요. 하지만 얘도 사실 제가 준비한 종목에 비하면 약해요. 자, 제가 준비한 종목의 유보율입니다. 자, 몇 프로죠? 75,000입니다. 현대차 7200%였죠. 얘는 75,000%예요. 현대차보다 무려 13배가 더 높습니다. 말도 안 되는 유보율인데, 자, 이론적으로 유보율이 500%만 되더라도 요거 무상증자 5대1이 가능하죠. 근데 얘는 몇 프로죠? 75,000이에요. 자, 요 정도 유보율이면 기업에서 마음먹고 진행한다라면 30대 1도 가능하죠. 요렇게 진행되면 진짜로 2000% 이상의 상승이 가능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시점에서 2000% 예상됩니다, 이런 말씀은 못 드려요. 실제로 이렇게 진행이 안 될 가능성이 더 높죠. 하지만 제가 뭐라 그랬죠? 500%만 돼도 5대1이 가능한데 얘는 75,000이잖아요. 그러면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도 충분히 5대1이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예상 수익률이 500%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납득이 좀 되시죠?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요. 실제로 무상증자했던 애들을 한번 보시게 되면 얘는 이제 2대1밖에 안 했어요. 텔콘 RF제약이란 종목인데 2대1의 무상증자를 진행하고 저점 대비 330%를 갔습니다. 자, 온코닉 테라피틱스예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자, 얘가 진행했던 무상증자 3대1이죠. 3대1 했는데 300% 갔습니다. 많이 갔죠. 자, 아까 대장주라고 언급드렸던 이 HLB 바이오스텝. 자, 이 종목은 좀 많이 했어요. 자, 이 종목이 진행했던 무상증자
8대1이죠. 8대1 진행하고 1300%. 제가 준비한 종목도요 이거 이상 갈 수 있어요. 더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라 그랬죠?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자. 근데 보수적으로 접근해도 500%면 이거 충분히 베팅해볼만 하죠. 자, 현대모백스 전량 매도하시고요. 자, 한번 진입해보시죠 라고는 말씀 안 드립니다. 현대모백스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로봇주 섹터 여전히 흐름 살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얘 나름대로 끌고 가시되 이 종목 역시도 예상 수익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손절은 짧게 할 수 있지만 수익은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이 손익비가 좋습니다. 손익비. 그래서 손익비가 좋기 때문에 자,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소액은 제가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뭐 인생 바꿔드리겠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전재산 투자하세요 아닙니다. 예,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지만 소액은 추천드립니다. 자, 소액이라 함은 그래도 한 500만원 정도만 진입을 해보셔도요 예상 수익률이 500%잖아요 얼마 가능하죠? 예, 3천만원이 가능하다. 실제로 요거 수익 나시면요 다시 한번 중장기 포트로 갈아타시는 거를 제가 또 추천을 드릴게요. 중장기 포트에 대한 종목은 제가 또 추후에 영상을 통해 다뤄드릴 거니까 앞으로도 꾸준한 시청 부탁드리고, 그렇다면 우리가 중요한 거 기간적인 측면, 기간이 사실 중요하죠. 한 1년 정도 보면 좋을까요? 너무 길죠? 자, 6개월은 어때요? 6개월도 길어요. 제가 이 정도면 가져오지도 않았습니다. 자, 이 종목 보시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한번 시작이 되면 이렇게 점상을 3번 가고 상한가를 또 가고 6일 동안 6연상을 간 종목이에요. 출발만 된다라면 단기적으로 승부가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가져온 종목입니다. 조만간 공시가 나올 수 있겠죠. 자, 그 근거는 뭐가 있죠? 요게 있죠. 시장 상황이 근거입니다. 자, 무상증자가 활발하다. 기사가 또 있죠. 무상증자 쏜다. 실제로 검색만 하셔도 최근에 무상증자했던 종목들 확인이 가능하실 거예요. 그만큼 세력들도 이런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조만간 공시를 내보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포인트가 뭐가 있죠? 공시가 나오기 전에 이런 구간 진입해서 요거 한번 노려보자. 우리 대박 한번 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조드립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소액은 제가 추천, 하지만 큰 금액은 비추천입니다. 그래서 소액은 꼭 매수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같이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제 개인 번호예요. 010-2809-2562. 자, 이쪽으로 우리 현대 모백스 주주분들을 위한 거니까 현대라고 2글자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남겨주시면요 제가 이렇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종목명이 어떤 건지, 매수가는 어디서 진입하면 되는지 정확하게 안내 드릴 거고요. 자, 간혹 이러신 분들이 있죠. 자, 공시 보고 진입하면 안 돼요 하시는데 뭐 선택적인 부분이라 제가 뭐 말씀은 안 드릴게요. 하지만 공시 나오면 어떻게 가죠? 점상으로 가요. 여기에 진입이 애초에 불가능해요. 사람들이 매도가 안 나옵니다. 그렇다고 여기도 진입이 되나요? 여기 5연상 자리에요. 무서워서 못 들어가죠. 근데 신기하게 여기서는 진입하시죠. 여기가 뭔가 눌림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적어도 영상을 봐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이런 거 그만하자. 우리는요 여기서 공시가 나오기 전에 진입해서 요거 한번 대박 내보자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이 이제 1월 17일이에요 아마 영상을 보고 있으실 시간이 아마 점심시간이 좀 지난 저녁 사이실 것 같은데 뭐 시간 언제든지 상관없습니다. 영상을 지금 보고 있으시다면 바로 상단에 010-2809-2562 이쪽으로 현대라고, 우리 현대모백스 주주분들 위한 거니까 현대라고 문자 2글자 남겨주시면요 제가 뭐 정규장은 오늘 내일 없으니까 늦어도 우리 일요일 제가 저녁 때까지는 안내를 드려볼게요. 어쨌든 순차적으로 제가 안내를 드리다 보니까 먼저 보내주신 분들은 먼저 안내를 받아보실 거고요. 받아보신 분들은 우리 돌아오는 정규장 월요일이죠. 자, 월요일에는 꼭 우리가 진입을 해보자. 왜 그렇죠? 공시가 언제 나올지 몰라요. 공시 나오면 요렇게 갑니다. 그래서 요거 구경만 하고 있으면은 화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요런 구간 진입해서 요거 한번 대박 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번호 누르기도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요 요거 이용하시면 돼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이 더보기가 있고요. 이 더보기를 누르시게 되면은 요 파란색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 이상한 링크 아니에요. 안심하시고 누르셔도 되고요. 대신 요거 이용하실 거면은 핸드폰에서 눌러주셔야 돼요. 핸드폰에서 누르시게 되면 자동으로 이 문자를 보내는 창으로 이동을 할 거고, 이 문자 보내는 창에 위에 번호가 이미 입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해주실 거 2글자만 남겨주시면 되죠. 현대 모백스 주주분들을 위한 거니까 현대라고 2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모백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뭐 저희 주장입니다만 세력주에 가깝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조정이 나오더라도 걱정할 거 없다. 왜? 자, 거래량이 보면 답이 나와요. 요 구간에서 집중적으로 거래량이 터져졌기 때문에 세력들의
집중 매집 구간은 여기로 좀 추측이 돼요. 다른 로봇주랑은 좀 다르죠. 원래는 다른 로봇주는 이런 구간에서 매집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이 상대적으로 위험한 구간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현대모백스는 아니다. 이 말은 세력들이 자, 요 구간에서 매집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 요거 먹으려고 이 큰 돈을 쓰진 않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더 갈 여지는 충분합니다. 하지만 조정이 나와도 뭐라 그랬죠? 리바운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리바운드가 나오는 구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드렸고요. 왜 다시 갈 수 있는지 재료들이 있죠. 자, 로봇 섹터의 재료들 요거 있어요. 현대로보티스 이제 IPO 추진을 할 거고요. 일단 요거는 이제 기간적인 부분은 미정입니다. 자, 트럼프의 로봇 행정 명령 요게 이제 100% 진행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또 우리가 재료도 계속해서 꾸준하게 추적 관찰해야 되고, 요것도 있어요. 요거는 이제 1월 15일날 나온 기사인데 삼성과 LG가 계속해서 로봇 관련 M&A를 추진할 것 같습니다. 자, 인수합병 어떤 기업이 될지 몰라요. 하지만 어디든지 어떤 로봇 관련 기업이든지 후보군이 될 수 있죠. 그런 식의 또 재료가 엮여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제가 앞으로 꾸준하게 다뤄드릴 거고, 현대모백스 아직 투자 경고가 안 풀렸어요. 자, 원래는 금요일날이 이제 판단일이었는데 이거 공시 내용을 한번 잠깐 볼까요? 투자 경고 종목 지정 해제 요건 중에 3가지 항목이 있죠. 요 3가지. 이 중에 3번 항목에 걸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3번 항목이 뭐죠? 판단일 TA 종가가 최근 15일 종가 중 최고가. 자, 금요일날의 종가 기준으로 앞전 15개의 캔들 중에 가장 높은 가격이 아니어야 돼요. 종가 기준으로. 근데 넘어버렸죠. 그래서 3번 항목에 걸린 거예요. 자, 1, 2, 3번 모두 포함이 안 돼야지 투자 경고가 풀리는데 뭐 1번, 2번 상관없이 3번만 보더라도 이미 투자 경고가 유지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루씩 더 연장이 되는 거예요. 투자 경고 종목의 최초 판단일은 1월 16일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죠. 자, 1번 항목, 2번 항목의 이제 비교점이 판단일 T는 이제 1월 16일을 얘기하는 거고요. 5일 전날, 15일 전날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것조차도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자, 5일 전날은 1월 9일이었고요. 15일 전날은 12월 23일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하루가 연장이 됐잖아요. 그러면 1월 16일이 일단 금요일이 있으니까 다음 주 월요일로 영업일수 기준으로 하루가 연장이 된 거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날로 연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해주면 되는데, 뭐 얘기 나온 김에 잠깐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자, 1월 9일의 종가 요 날이네요. 다음 날이 1월 12일입니다. 22,900원이 종가네요. 오히려 얘는 기준가가 더 내려갔을 것 같아요. 22,900원. 자, 5일 전날의 기준이니까 얘는 60%가 넘으면 안 되죠. 곱하기 1.6을 해주면 되죠. 요 가격입니다. 요 가격을 넘지 않아야 1번 항목에 해당이 안 되는 건데, 이게 월요일 기준이에요. 월요일 날 기준인데 딱 봐도 못 갈 것 같아요. 아, 가능은 하겠네요. 일단은 뭐 3만원 기준이니까 대략 한 20%만 넘어가도 36,000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요건 좀 가능할 수 있겠구나 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인데, 그리고 2번 항목 보겠습니다. 2번 항목. 자, 2번 항목은 기준점이 원래는 12월 23일이었죠. 자, 12월 23일 요 날이네요. 요 날 12월 23일 그 다음 날이니까 요날 가격 기준입니다. 자, 종가가 18,580원 18,580원에 몇 프로죠? 100%예요. 그럼 곱하기 2 해주면 되죠. 자, 얘가 가격이 좀 더 높죠. 37,160원. 일단 뭐 얘도 가능은 하지만 일단 이 중에서 가장 기준 가격이 낮은 게 뭐가 있죠? 3번 항목이네요. 판단일 T의 종가 최근 15일 종가 중 가장 낮아야지, 아니 가장이 아니죠. 가장 높은 가격이 아니어지만 풀린다. 그 말은 일단은 금요일의 종가를 넘지 않아야 투자 경고가 풀린다. 그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현대모백스 로봇주의 대장 역할을 해준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 지금은 현대차다. 현대차가 좀 계속 가준다라면 로봇 섹터의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대모백스 주주이기도 하지만 이 현대차 결국 얘가 계속해서 가져야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고, 이런 내용적인 부분은 제가 앞으로 꾸준하게 좀 안내해 드릴 거니까 시장에 좀 다양한 관점을 우리가 가져보자라는 부분은 제가 강조 드릴게요. 현대모백스 주주라고 해서요, 현대모백스만 보시면 안 돼요. 그렇죠? 이 로봇주들의 흐름들, 로봇 섹터의 흐름도 아셔야 되고, 더 크게는 우리가 거시적인 관점, 이런 코스피 차트라든지 코스닥의 흐름도 알아야 된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거시적인 관점, 사실 내용이 더 많이 있어요. 참 트럼프 관련해서 지금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제가 여기서 마치도록 할 거고요. 앞으로 거시적인 관점, 그 다음에 섹터의 흐름, 그 다음에 우리 현대모백스 관련된 내용들도 모두 제가
토탈 패키지로 앞으로도 꾸준하게 영상 다뤄드릴 거니까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요청드릴게요. 자, 오늘 영상이 정말로 도움이 되셨더라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마무리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댓글창도 이왕이면 우리가 원하는 건 신고가,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 신고가라고 댓글창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 거고요.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